최근 채무 사용처에 대한 보정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 결국엔 청산 가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 버리면 내 소득으로도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개인회생 진행하면 법원이 항상 조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특히나 최근에 이루어진 것일수록 법원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건 진행이 어렵거나 심한 경우 사건이 기각될 수 있는 것들 한번 차례대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대출 여부하고 그 대출금의 사용처입니다. 개인회생은 결국 대출이 생겨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최근 채무 사용처를 법원이 많이 확인을 합니다. 이 돈을 빌려서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이 돈을 빼돌려 놓고 개인회생의 이점만을 노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건데요. 최근 채무 사용처에 대한 보정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해당 채무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건 물론이고, 이 청산가치가 일부 반영된다 라고 하면은 변제금이 올라가는 걸로 끝나겠지만, 결국엔 청산가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 버리면 내 소득으로도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이 보정 공고에는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내 청산가치는 사전에 내 채무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미리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취업이나 최근 이직한 것입니다. 전 직장하고 새로 이직한 현 직장하고 급여의 격차를 확인을 하는데,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동안 변제하는 거잖아요. 소득이 적거나 최저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으면 갚아야 되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신청하시는 채무자분들께서 이런 제도를 악용을 해서 소득을 낮추려고 위정 취업을 한다거나, 사업주하고 뭐 이제 짜고 친한 분들 사업장에 취업을 해서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법원에서는 최근 취업을 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개인회생에서 돈을 적게 갚기 위해서 급여가 낮은 곳으로 이직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최근 이직한 곳이라든지 최근 취업한 것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이 소득이 어떤 가공된 것이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거를 재직증명서라든지 급여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서 이제 입증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혼을 했는지 여부를 또 살펴보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분들께서 또 생각하시는 게, 어차피 내가 개인회생 해서 내 청산 가치가 많이 잡히게 되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지금 채무를 못 갚게 되면 채권자들이 달려들어서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갈 우려가 있으니까 실제로 뭐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공동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서류상으로만 위장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원도 채무자들께서 이런 시도를 하시는 것들을 적지 않게 봐왔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혼하신 경우라면은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재산 분할의 액수나 비율이 정말 합당하게 이루어진 건지, 말 그대로 재산을 빼돌려 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위장 이혼한 건 아닌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의 자료를 또 충분히 구비해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산을 처분한 내역, 재산 처분 여부를 살펴보는데요.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줄이기 위한 게 아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가치를 낮춰놓으면 결국에는 청산가치 이상만 변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변제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재산을 처분을 해서 어딘가에 빼돌려 놓은 게 아닌지, 최근 재산 처분 내역이 있다면 법원은 왜 처분을 했고 그 처분한 돈의 사용처는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꼼꼼하고 엄밀하게 보니까 이런 내역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런 사항들이 이제 실행이 됐거나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법원의 보정 권고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 보정 권고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변제금이 크게 올라가거나 정도가 심한 사건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법원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하는지 유념하셔서 개인회생 시작 전에 좀 잘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